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 중에 누가 화를 자주 내서 집안이 시끄럽다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 가족 중에 누가 화를 자주 내면 이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라고 녹음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가장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가족 중에 일원인 거죠. 그 가족 중에 일원이 화를 내면 다른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화를 내면 그 가족들의 일원들도 다 화를 내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있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족 외에 남이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이런 거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넘어가지는 않죠. 이것도 무척이나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가족 외에 남이 화를 내면 무시를 한다든가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하이에나처럼 정말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화낼 거리가 없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정말 아주 아주 나쁜 질의 그런 하이에나로 취급하면서 아주 불쌍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남이면 이렇게 하겠는데 가족 중에 누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댓글에도 상당히 많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어려운 점을 풀어야 되잖아요. 감정 하수구라 그러는데 감정 하수구를 가족에게 타겟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정작 그 화를 내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도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뭔가 화날 거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나는 거죠. 왜냐? 그것이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의 어떤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집안이 좀 어수선하면 뭐 술 마시고 뭐 인생이 힘드니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왜냐? 본인은 그런 버릇이 들었고 그런 습관이 들었고 본인의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화가 좀 나면 화를 발끈발끈 내는 게 익숙해져 버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탁 던져볼게요. 당신은 집에서 자주 화를 내시는데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100% 답은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자기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본래 그래요. 그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어려운 일도 참고 밖에서 상사나 동료나 후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버티고 그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버릇이 잘못 들었다는 거죠. 화를 내는 버릇. 그런데 왜 화를 내느냐? 그런데 왜 화를 내서 이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 고치겠습니다. 얘기를 했다 칩시다. 아, 이제 고쳐야 되겠다.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 힘들고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작심삼일, 작심삼일. 3일도 안 돼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버릇이 됐던 습관이 됐던 이것을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기대를 하지만 역시나 며칠 지나면 또 화를 내고 그 잠재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 화를 내는 잘못된 습관, 버릇이 차 있다. 그래서 이런 화를 내게 되면 가족들도 그런 전염병에 옮기게 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무나도 가족들, 그 나머지 가족들이 힘들고 정말 고단한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이 고단한 시간의 연속이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분노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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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생길 때까지 참고 참고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 화를 내는 사람이 형제라면 형제 간의 골은 너무나도 깊어지고 자매, 형제 다 똑같습니다. 이 가족 중에 계속 화를 내고 그 습관, 버릇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화를 내는 사람도 화가 나서 화가 나고 나머지 사람은 버티고 버티고 분노만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족의 일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버티고 해서 그 엄청나게 깊은 고를 만드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이제 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잠재의식에 박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버릇이 돼버렸는데,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만 습관에 대해서 고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 중 일원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륜을 끊기도 힘들고 힘든 게 아니죠. 못 끊죠. 형제, 자매, 피를 나눈 형제끼리 남남일 수도 없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폰드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폰드 씨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그 폰드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꿈같이 꾸면서 7개의 선물을 받아서 인생을 완전히 대역전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얘기 소설이죠. 근데 7개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안나의 일기를 썼는 안나가 준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 7개의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의 일기를 쓴 안나의 편지인 거죠. 이 사람은 안나를 만나서 안나가 이 사람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 당시 안나는 그 독일군이 이제 나치가 이제 막 그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적발이 되면 바로 죽는 거죠. 그 살벌한 상태. 매일매일 나치가 집안을 수색하고 유태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수색하는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안나는 항상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을 그 폰드 씨에게 준 거죠. 그때 그 안나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선택은 두 가지다.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자기는 매일 아침 나는 오늘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말장난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 불행한 삶을 살겠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항상 행복한 것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고 불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나는 불행해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나 같은 케이스는 그때는 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걸리면 모든 이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도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로 결심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을 한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되게 불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불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오늘 행복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중요한 것,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금 아주 공공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행복을 찾고 행복한 이유를 찾아내고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고 나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고 자기의 잠재의식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본인이 바로 그 파워풀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은 불행 바이러스죠. 그 사람은 습관과 버릇이 됐기 때문에 한순간에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 고칠 수 없는 불행 바이러스와 맞설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집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를 내서 시끄러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고단한 상황이라도 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본인은 나는 이 집에 행복 바이러스가 되겠다. 나는 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 행복한 기운을 퍼뜨리겠고 행복한 이 분위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이 행복 기운을 온 가정에 퍼뜨리고 불행 바이러스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본인도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은 진정한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집에 그런 무서운 불행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어서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